무게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벤치 무게가 전혀 어렵니다. 등을 발전시킨 최고의 운동. 클린 벌크업을 할 때 남들은 모를 것 같은 유용한 음식이나 재료가 있나요? 유지어터를 위한 팁, 운동과 식단. 제일 오랫동안 유지됐던 선생님의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페이커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불균형에 대한 의견과 골드짐 나시 구매처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균형에 대한 의견? 이거는 무슨 의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불균형이 있으면 해결을 하면 좋다. 불균형이 있으면 당연히 보디빌딩에도 안 좋고, 보디빌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데에도 안 좋고, 그냥 안 좋습니다. 불균형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해결하는 거를 우선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보디빌더가 아니면 운동을 잠시 접고라도, 그러니까 고강도 근력 운동을 아예 하지 마시고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만 먼저 몇 주에서 몇 개월 가량 쭉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몇 주 갔다가는 안 되지. 사실 몇 개월은 하셔야 될 거예요. 몇 년을 불균형인 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골드짐 나시는 골드짐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질문인 거예요? 골드짐 나시 당연히 골드짐에서 사셔야죠. 골드짐 굿즈거든요. 골드짐 이외에서 파는 거는 다 이제 정품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내추럴인가요?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거겠죠? 예. 예, 이분 내추럴입니다. 주당 세트수 가심 30세트, 등 30, 어깨 30, 하체 20, 팔 20. 많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수행 능력도 늘고 있고 회복이 안 된다는 느낌 없는데 줄여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직접 댓글 달았네요. 뭐 적당해 보인다고 했죠? 적당해 보인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많아요. 제가 느끼기엔 좀 많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해 보여요. 왜냐면 이 뭐 질문 주신 분이 수행 능력 늘고 회복이 안 되는 느낌 없는데 뭐 그러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었다면 좀 많아 보입니다, 또는 많은 편입니다, 줄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많은 편이다라고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될 볼륨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그거보다 줄여도 비슷할 건데 굳이 뭐 줄일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뭐 잘하고 있잖아요. 굳이 뭘 줄여.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면은 줄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효과본 근비대 프로그램. 주 몇 회 운동하는 게 적당. 등 운동은 고중량 저반복, 저중량 고반복. 가장 효과본 근비대 프로그램 없고요. 왜냐면 효과를 봤다라고 비교할 만큼의 여러 가지 근비대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에 5회에서 6회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6회는 운동 시간이 짧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5회는 좀 볼륨이 많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등 운동은 고중량 저반복, 저중량 고반복 15회 이상 늘려나가야겠죠. 고중량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고반복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리프팅은 고중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비대성 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량에 좀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술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술 가끔 드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술 먹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고요. 술 땡기네 이런 생각 자체가 1년에 한 번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땡기네 이런 느낌은 최근에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평생 술을 뺏어가도 너무 좋아요. 문제 없어요. 악마가 있어서 네 인생에서 술을 뺏어가겠다, 대신 무언가를 주지, 그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술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그래서 얼마나 자주도, 최근에 1년 동안 마신 술 맥주로 치환을 하면 2병 정도 되려나? 3병?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마지막 술을 먹었는지. 등을 발전시킨 최고의 운동,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머신에서 파나타라든가 뭐 이런 류 등 운동 기구, 해머 스트렝스도 좋은데 저는 파나타가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클린 벌크업을 할 때 남들은 모를 것 같은 유용한 음식이나 재료가 있나요? 클린 벌크업 할 때 모를 것 같은 음식. 아직은 사실 저도 뭐 엄청난 비밀의 무기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 틸라피아가 유용하다. 생선, 흰살 생선. 왜냐면 클린 벌크업이든 뭐 벌크업이든 어쨌든 많이 드셔야 되는데 소화 부담이 늘죠.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게 흰살 생선이 좀 좋아요. 계란, 달걀이랑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쌀이 오히려 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최근에 또 본 게 쌀이 오히려 안 좋다. 백미밥은 너무 많이 벗겨내가지고 2번, 3번 벗긴 거기 때문에 안 좋다. 2번씩 벗긴 걸 안 좋다. 현미밥을 먹어라. 엄청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 이런 거 자꾸 들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먹어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거를 택하시면 돼요. 홍준영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최은총 선수 영상에서 한 가지 방법만 좋은 게 있으면 보디빌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걸 따라야 된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100명이라 치면 100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개개인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따라 해보시면서, 시도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남들은 모를 것 같은 유용한 음식이나 재료 이런 거는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최근에 좀 꽂힌 음식은 코스트코에 파는 감자 수제비가 맛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그거 계속 먹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김치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우 침 고요. 이따 마지막 끼니는 그걸로 먹어야겠다. 닭가슴살 조금 넣고 김치도 신김치 묵은지 같은 거 이런 거 살짝 넣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남자의 성욕은 배고플 때 증가된다고 하는데 대회 직전 거의 못 드시지 않습니까? 이때 성욕이 폭발하시나요? 아니요. 어디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이제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욕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게 배고픈 거랑 보디빌딩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느라 장기간의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률이 낮아진 상태랑은 구분이 돼야 돼요. 배고픈 건 돼지들도 배고파해요. 근데 시합 직전에 보디빌더들 상태는 그냥 배고픈 단계가 아니죠. 그 단계에서는 성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스쳐가면서 운동에 대해서 조언받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저의 선생님이죠. 가까운 우리 유진이나 은총이 형도 저한테 도움을 줬고, 심지어 제가 레슨을 했던 그런 레슨생들도 저한테 도움을 준 적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링거라든가 우리 알약TV 윤석 씨라든가 뭐 그 외에도 또 뭐 효중이 형님, 선호 형, 한진 형님, 그런 선배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크고 작게 지나가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언해 주신 것들이 다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죠. 도겸이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도겸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다 언급하면 시간 없으니까 언급 안 해서 서운하신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이분은 언급을 해야 돼요. 내가 성함도 모르고 얼굴조차도 이제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한 분인데, 제가 20살 때 헬스장에 등록을 했을 때 운동 물어봤는데 이제 친절하게 한 3-4일 정도 이렇게 짧게라도 저를 이제 운동 가르쳐 주신 트레이너 형님이 계셨어요. 청주에 구 현대코아 스포렉스인가? 아무튼 그 헬스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이랑 같이 있는. 청주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20살 때니까 16년 전, 17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근무하셨던 그 트레이너분 계시다면, 지금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다면, 키가 꽤 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분 덕에 제가 운동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까지. 그리고 어깨 운동을 가르쳐 주셨었는데, 많이 뭐 뭔가 대단한 걸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알려준 대로 루틴대로 그냥 꼬박꼬박 1년 정도 열심히 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스미스 머신에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배웠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배워서 그때부터 어깨가 좋아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에서 PT 진행하시나요? 뭐 양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옛날에 레슨하던 웨이브 위트니스에서 임시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치수 오랜만에 재봐도 좋겠네요. 옛날에 이제 쟀던 컨텐츠가 있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다시 한번 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트릭스에서도 재본 적이 있죠. 구독자 몸평. 예전에 스트리밍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스트리밍도 다시 한번 재개를 해야겠네요. 이번에 팟캐스트도 재개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서울 돌아온 김에 지금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환경도 다시 잘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스트리밍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세팅을 잘 해놔가지고 스트리밍 해도 될 것 같아요. 컴퓨터도 새로 세팅을 해가지고 맥북을 샀거든요. 삶에 대한 마인드, 실존주의 그거를 보셨나 보네요. 이게 결국에는 뭐 비슷한 말인데, 삶의 의미 부여를 너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나는 뭘 하고 있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다 라는 태도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열심히 안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냥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큰 의무부여하지 말고, 모든 것에 너무 의무부여를 크게 두지 말고 비워내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것도 극복을 하는 거고, 인생이 쉬우면 쉬운 대로 사는 거고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남과 너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이 쟤는 이거를 하는데, 얘는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태어났는데, 잘생겼는데, 키가 큰데, 몸이 좋은데, 이런 것과 비교를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보디빌더로서 좀 힘들어요. 나는 그런 태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보디빌딩이라는 게 남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꽤나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몸 만드는 거는 나랑 잘 맞는데,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거는 사실 저랑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을 이제까지 잘 내왔다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기만인 걸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보디빌딩 대회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 아니면 팟캐스트 촬영하면서 했었나? 제가 지인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디빌딩은 5년 안에 망한다. 아니면 10년, 늦으면. 빠르면 5년에서 10년 안에 보디빌딩은 망할 것이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큰 흐름이
반외모 지상주의와 저도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PC주의 같은 정치적 올바름이라 같은 거에 물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원화돼가고 있고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외모지상주의의 끝판왕 같은 이 보디빌딩은 점차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당연히 나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인데 망하면 안 되죠. 망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보디빌딩을 변화할 수 있는, 또는 이 세상의 변화에 걸맞게 보디빌딩을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삶에 대한 마인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 이거 제 토크 스타일이잖아요. 뭐 하나 시작해가지고 마인드 매핑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는 거죠. 골격근량이 궁금해요. 별 의미 없다지만 40 넘으면 기분 좋은가? 키에 비례합니다. 골격근량은 키가 크신 분들은 뭐 골격근량도 많이 나오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적게 나오는데요. 저는 173cm의 평균 키에 가깝다 보니까 저는 이제 40에서 41kg 정도의 근육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41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좋으냐? 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골격근량이 내가 객관적으로 이게 높으냐 적냐, 뭐 높은 편이죠. 근데 또 남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높냐, 이거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보다 훨씬 내가 높다, 뭐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남들보다, 물론 이제 운동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높지만, 저와 비슷하게 운동해 오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또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더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뭐 기분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이어트 때 주의 운동 횟수, 비시즌 때 운동 횟수 비교해서 알려달라는 거 뜻이겠죠. 비슷해요. 예. 주에 6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쉬고 있어요. 대회 끝나고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주에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쉴 때가 많아요. 지금 대회 끝나고 지금 한 거의 이제 한 달하고도 2주 정도 흘렀죠. 그동안 6주 정도, 5에서 6주 정도 시간 동안 거의 매주 주에 2회 이상 쉰 것 같아요. 뭐 많이 쉴 때는 4일 연속도 쉬었습니다. 아파가지고 5일 쉬었나? 5일 쉬었어요. 시즌 식단, 뭐 이거 완전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오랫동안 유지됐던 매크로는 탄수화물 180g, 그리고 단백질 200, 지방 30, 이렇게 한 4주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겨울 룩북 안 찍으시나요?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 이거 아마 준비하면 겨울 끝날 거예요. 장비 소개해줍니다. 촬영하고 있는 장비는 PD님이 잘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카메라가 소니 뭐죠? A7M4, 렌즈는 50.2금, 30.4금 이렇게 렌즈 2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또 샀어요. 유튜버 필수품이라고 이제 나온 DJI 포켓 3, 요거까지 구매해가지고 3캠입니다. 사실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근에 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집할 때 쓰는 거는 이번에 아이맥을 정리를 하시고 투자를 또 하셨어요. 저도 맥북 프로를 샀고요. 솔직히 편집을 저도 하긴 합니다만 뭐 많이 하진 않아요. 핸드폰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은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여기도 지금 눈에 다래끼인지 비립종인지 좀 나고, 염증이 좀 심해져서 뻑뻑한 느낌이 나고, 축농증인지 뭔지 여기 눈 쪽에 있는데 염증이 가득해가지고 아팠었습니다. 몸살나고. 그거에 좀 가라앉긴 했는데 장기침이 좀 나고, 가래는 아닌데 이제 약간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장기침이 좀 나요. 그리고 위장이 원래부터 계속 안 좋았고, 그냥 아파. 그래서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연초에 꼭 받으세요. 현재 20대 초반인데 꿈이 웨이트 트레이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업은 요추 디스크가 터졌대요. 피트니스 업계 선수 트레이너 중 디스크 터지신 분도 있나요? 엄청 많아요. 꽤나 높은 확률로 있고, 이분들의 특징은 운동을 잘해요. 에이씨, 디스크 터졌으면 운동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신 분들입니다. 이미 잃어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분들이 더 많아요. 이미 디스크는 터졌지만 사후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운동을 잘하시게 된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20대 초반에 디스크 터진 질문자 분께서도 그렇게 되실 거라 이제 믿습니다. 저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레슨도 하는데, 레슨은 보통 이제 웨이브 피트니스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 해도 저를 보실 수는 많이는 없을 거예요. 짧은 시간만 레슨을 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운동도 4군데에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냥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헬스장을 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만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경솔하게 행동을 한 적이 많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도 조심하고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운동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운동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나라고 운동 뭐 항상 잘하는 게 아니까 운동 못하는 거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시선이 너무 느껴지고 막 이러다 보면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훈련장을 따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새는 좀 이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게 얼굴 관리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나요? 사실 관리를 잘 못하는데 요새 좀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세안을 잘 하는 거랑 그리고 화장품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발라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피부에는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요. 운동하고 올라온 힘줄 누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만져보면서 뭐 뿌듯하다고 느끼는 뭐 그런 단계는 지났죠. 재밌다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사실 운동이 아무 생각 없어요 요새는. 운동 잘 되네, 운동 안 되네 이런 생각인데 최근에는 계속 운동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긴 하겠네요. 운동 잘 되네 이런, 그러니까 와씨 운동 재밌다 이게 아니라 운동 할 맛이 나는구나 요런 정도? 운동 피드백 좋죠. 운동 피드백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멤버십 분들께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못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쓰는 장비 리뷰, 장비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원받는 개근질닷컴 장비들을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냥 상품으로 받은 벨트가 그래서 4개인가 그래요. 제 돈 주고 산 벨트 카딜로 하나랑, 근데 그거 어디 갔지? 안 보이지 왜? 가죽 벨트 안 보이네? 놓고 왔나? 어쨌든 그거랑 김준호 클래식 때 우승으로 받은 그 제로투 히어로 벨트, 그리고 실드 벨트, 옛날에 NPC 리저널 오버롤 하면 주는 카딜로 벨트 굉장히 비싼 거, 그리고 저번에 WNBF 타이완 프로 우승하면서 받은 스톤 나블라 벨트,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안 쓰는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4개인가 5개니까. 저번에 플리마켓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내년에도 플리마켓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지어터를 위한 팁, 운동과 식단. 3일 정도는 좀 되게 건전하게 드시고 하루 정도는 조금 더럽게 드시고, 또는 5일 건전하게 이틀 더럽게, 이런 식으로 좀 사이클링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주먹님이 뭐 다이어트 할 때 쓰던 방법이라고 이제 사이클링 막 하고 뭐 무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막 제육볶음 이런 거 드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됩니다. 다이어트도 또 가능은 하죠. 뭐 시합 나가시는 게 다들 아닐 거니까 그런 식단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지하기 좋은 식단입니다. 배 터지게 먹으니까, 그래도 배 터지게 먹고도 살 안 찌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날 뭐 탄수화물 줄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게 내가 탄수화물을 얼만큼 먹고 어떻게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에 대한 대응을 그 다음에 하고, 적게 먹었으면 적게 먹은 거에 대한 대응을 그 다음에 하는, 요게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WNBF 자랑해주세요. WNBF는 35년, 이제 내년에 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시작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고요. 50에서 한 80여 개국,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안 했는데 일단 최소 50여 개국이고 최대 80여 개국인가 그래요, 가맹국이. 그래서 수십여 개국이 가맹되어 있는 세계 내추럴 보디빌딩 협회입니다. 다른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와 다르게 폴리그라프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내추럴이다 아니다를 뭐 판별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또한 대회가 치러지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예를 들면 도핑 테스트는 대회 당일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미 대회 결과가 나온 뒤에 대회 결과를 취소를 하거나 롤백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테스트하면서 통과 여부로 한번 걸러지는 게 좋고, 전 선수 대상으로 또한 실시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를 전 선수가 사전에 도핑 테스트를 받고 대회를 나가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비용적으로 만만치 않고, 또한 그 테스트를 진행할 연구소조차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백 명을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있기야 있겠지만, 찾으면 있겠지만 뭐 없으니까 많은 대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필터링이 된다는 점에서 흔히 많이들 걱정하시는 페이크 네티들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편인 것 같고요. 또한 선수들 수준도 꽤 높아요. 제가 이제 참가해봤던 여러 단체 가운데 꽤나 높은 편이고,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이제 월드 챔피언이 브라이언 데커스타라는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꽤 훌륭한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탑 보디빌더다, 내추럴 보디빌더 가운데 나는 탑 클래스에 있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거기 나가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빡세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내가 한번 자웅을 겨루고 싶다, 세계에서 내가 겨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MBF 한번 참가를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선호하셔서 오전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식사는 한 번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이번 시즌 때는 거의 그렇게 했고요. 또 뭐 2번 식사하고 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사람 없는 시간대가 많이 없어. 근데 다 많아요. 예, 사람 없는 곳은 있는데 이제 6시, 7시 되면 사람 무지하게 많죠. 8시쯤 되면. 예, 그때는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8시에는 뭐 운동 불가능하죠, 사실. 하체 운동 제외하면 더 이상 진짜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운동 강도나 볼륨 설정을 잘못한 건가요? 그럴 수도요. 그리고 적당하다고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역치값을 높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운동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빼기 몸무게가 마이너스 100? 키 빼기 몸무게 뭐지? 키 빼 몸 빼기 100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키 빼기 몸무게 했을 때 100이 이상적인 몸무게라는 질문 같아요. 뭐 이상적일 순 있겠죠? 근데 그게 체지방률이 중요하겠죠? 체지방률이 막 20%인데 그 몸무게면 이상적인 몸은 아니잖아요. 체지방률이 10% 안쪽인데 요 정도 몸무게다 하면 꽤나 이상적인 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 빼기 몸무게를 했는데 100이 안 되고 체지방률이 3%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보디빌더, 내추럴 보디빌더급의 몸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두 운동을 익스텐션만 하고 있는데 푸시다운도 필요하나요? 3두 운동 익스텐션만 하고 계시면 푸시다운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작을 내가 봐야 알겠지만 어디 섬유가 더 잘 걸리는 동작일 거란 말이죠. 그게 외축도일지 장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동작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대 세척 방법, 땀 냄새.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한 번도 보호대를 빨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땀이 많이 안 나서 그런가? 한 번도 빨아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냄새가 났던 적이 없어요, 보호대에서.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운동 중에 사진 요청드리면 화나시나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제 몰입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회 준비 중이면 더더욱 그게 이제 방해받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나죠. 어떤 경우냐면 기분이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이제 저를 이제 톡톡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반말하는 사람부터 해서 뭐 그런 경우는 누구라도 이제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정말 흔치도 않아요. 그런 분들 흔치도 않고 대부분은 이제 다 조용히 매너 있게 다 이렇게 사진 요청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바쁠 때나 운동에 몰입을 해야 될 때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런 적이 있다.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승모근 하시나요? 운동한다는 얘기겠죠. 예. 승모근을 아주 매우 신경 써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상체 전면은 가슴 어깨 나눠서 주 2회는 무조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등은 광배 승모 또는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할까요? 등 운동하면 전체가 다 쓰인다고 하는데 가슴 운동해도 어깨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로우와 풀다운 위주의 운동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만 라운드 숄더라 가슴 왼쪽만 잘 먹고 오른쪽은 잘 안 먹습니다. 흉추 가동성, 외회전,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뭐 이거를 잡아서 운동을 한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근본적인 원인, 생활 습관에 기인한 건지 운동 습관에 기인한 건지 선천적인 건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하면 좋겠죠.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오른쪽만 심해진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해결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바디 프로필 체지방 9% 적당하나요? 그거보다 더 낮아도 되고 높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7, 8%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솔직히 한 6% 이하까지도 빼면 더 높아요. 이게 저도 옛날부터 일반인들 체지방 뭐 8% 정도에서 바디 프로필 찍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는데 사실 8에서 9%가 제일 그 흔히 말하는 거지존이에요. 몸은 작아지는데 생각보다 엄청 흔히 말하는 대피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안 살아. 애매한 어정쩡한 다이어트 중간이면 도중이면 예를 들면 다이어트 다 해놓고서 조금씩 올라가는 8%랑 다이어트 중간의 8%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전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빼놓고서 조금 이렇게 늘려 먹으면서 바디 프로필이나 뭐 이런 거 대회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쇄골 및 전면 어깨 윗가슴 이어주고 채워주는 운동이나 방법. 인클라인 프레스와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깨 부상 당했는데 승현님도 어깨 부상이나 다른 부상 전적 아마 엄청나게 심한 부상은 당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좀 운동 불가능할 정도로 부상 당했던 게 목 경추 디스크 초기 증상인과 여러 가지 겹치면서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고 언제 또 안 좋아질진 모르지만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두근 잘못 만져가지고 심하게 혈관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라스톤 잘못 혼자가 아니라 이제 친한 동생이 벅벅 긁었다가 혈관이 양쪽 다 심하게 터진 적이 있어요. 그때 빼고는 없는데 해결을 하는 방법은 이제 쉬는 거고 그리고 병원을 가는 거죠. 페이커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사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숭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제 탑5 그리고 이유 5가지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유산균 소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는다 한들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레아틴 실제 운동 수행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좀 더 빵빵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보충제 기업의 후원을 받지만 제가 엄청나게 많은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카페인, 영양제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그 로얄 젤리라고 아시죠? 로얄 젤리를 되게 오랫동안 또 먹었어요. 근데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먹은 건 아니고 이제 그냥 기대 심리 때문에 먹은 거고 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제 몸만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먹고 좋아진 분들이 또 계시면은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게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벤치 무게가 전혀 어렵니다. 대부분 무게 못 뚫으면 경량 원판 사용 안 하거나 운동 너무 많이 하거나 안 쉬거나 그러니까 셋 다 하겠죠. 충분히 쉬고 좋은 컨디션을 만드세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체중을 올리고 그리고 경량 원판을 사용해서 조금씩 올리세요. 무게를 1kg 미만으로 올리거나 1kg로 그리고 크레아틴 드십시오. 오를 겁니다. 팔둘레 최근에 재본지는 않았습니다. 뭐 42c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깨가 좋아지고 싶은데 빈도가 중요한가요? 강도가 중요한가요? 빈도도 중요하지 않고 강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동작을 똑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어깨 사용률이 높은 동작을 해야 돼요. 삼각근 사용률이 높은 동작을 해서 빈도도 높이고 뭐 강도도 높이면 되는 건데 애초에 삼각근 사용률이 적은 동작을 하면서 빈도도 높이고 강도도 높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쁜 날은 잠과 운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환경인데 뭘 선택하시나요? 저는 잠을 선택하고 저는 운동보다 잠입니다. 잠을 최대한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대회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이어트를 많이 하세요. 그게 최고의 꿀팁입니다. 큰 용무 보실 때 주로 시청하시는 영상들이 뭔가요? 내가 큰 용무를 볼 때 영상을 보나?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볼일 보는 거에 집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옷 스타일은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해외 셀럽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당연히 국내 셀럽들이 또 해외 셀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셀럽보다는 해외 셀럽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국내 셀럽도 이제 해외 셀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 스타일이 또 확실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한동안 또 패션에 굉장히 관심을 끄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관심도를 높였어요. 1, 2년 정도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완전 담 쌓고 지냈거든요. 담 쌓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입고 싶은 거 입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트렌드를 안 봤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트렌드를 좀 보는데 진짜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왜 이렇게 입지?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건 요새는 정말 좋은 현상이 트렌드대로 안 입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여겨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는 게 이제는 트렌드예요. 지금 트렌드는 본인 개성대로 입기. 뭐가 유행하든 스키니진이 입고 싶으면 스키니진을 입는 거고 통이 이만한 걸 입고 싶으면 이만한 걸 입는 거고 그런지 룩을 입고 싶으면 그런지 빈티지를 입고 싶으면 빈티지 올드머니가 입고 싶으면 못 입어요. 왜냐면 진짜 돈이 많아야 되니까. 진짜 돈이 많고 진짜 금수저야지 입을 수 있는 게 올드머니잖아요. 따라 입는 거는 올드머니가 아니죠.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유행을 하면 유행 따라가는 대로 입어도 되고 내가 그냥 내 개성대로 입어도 되고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패션이 이제서야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해요. 좀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패션이.